청년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구이스토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인상된다고 하는데, 왜 한도가 인상되고 인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각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발표 내용부터 자세히 볼게요. 지난 6월 국토부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개선 조치 32개 과제 라는 타이틀로 낸 보도자료 중에 24번째 과제로 발표가 됐어요. 내용은 41년 동안 월납입 한정 인도액이 1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5만원으로 2.5배 상향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청약통장은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에서 쓸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영상 참고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민간 분양은 가점제를 통해서 청약 당첨자를 뽑고, 공공 분양은 매월 인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저축한 저축액 중에서 큰 금액 순으로 당첨되는 제도예요. 만약에 공공 분양으로 10가구를 청약받는다라고 하면 총 저축액이 많은 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1등에서 10등까지만 당첨이 되는 거죠. 최근 서울 공공 분양 커트라인은 2,500만원 정도였고, 수도권은 1,500에서 2,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도액이 10만원이었으니까 20년은 납입해야지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정 한도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인다는 말이에요. 이걸 올리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주택도시기금이 부족해서 올리는 걸로 보여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던데, 우리가 청약통장에 저축을 하면 납입한 돈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으로 들어가서 운용자금으로 사용이 돼요. 그 돈으로 주택 건축도 하고 전세나 매매, 대출도 해줘요. 근데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나 보험금 지급으로 주택도시기금이 많이 줄었어요. 21년도에는 여유자금이 49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14조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메꾸려는 의도로 이번에 납입 인정액을 올린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럼 납입 인정액을 올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인정액이 오르면 결국 공공분양 커트라인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2천만원 선이었는데 앞으로 점차 3천, 4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납입 인정액이 상승한 2.5배만큼은 아니겠지만 4천만원 선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큰 돈이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금은 여유자금을 더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요. 물론 중장년층도 25만원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추가 여유 자금이 없어서 아니면 제도 변경을 몰라서 10만원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난 5년 동안 10만원을 납입한 A씨가 제도 변경을 몰라서 계속 10만원을 납입했을 때와 이제 처음 가입하는 B씨가 25만원을 납입했을 때, 5년 뒤에 둘의 총액을 비교해보면 A씨는 1200만원, B씨는 1500만원이 돼요. 청약제도라는 게 일찍 가입해서 꾸준히 납입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인데, 이렇게 중간에 제도가 바뀌면 장기 가입자를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판 돈을 2.5배를 키워서 기금을 메꾸려는 속셈은 아는데, 기분은 나쁘지만 공공청약에 당첨이 되면 이점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슬픈 현실인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아예 청약통장을 깬 사람도 늘 거고 25만원 이하로 납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공공청약의 경쟁률 자체는 조금은 감소할 것으로 보여요. 그럼 지금 청약통장을 깰지 말지 고민 중이라면 같이 한번 정해보시죠. 일단 25만원을 납입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해지하는 게 낫다고 봐요. 어차피 25만원씩 한 15년은 납입을 해야 당첨이 될 건데, 사정상 25만원은 부담스럽고 10만원을 유지한다면 공공분양만 놓고 생각해보면 그건 더 이상 청약통장이 아니에요. 그냥 이율 낮은 통장이에요.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이율이 높은 예적금을 드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 반면 25만원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하면 금액을 상향해서 유지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공공분양은 보통은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당첨되면 억 단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납입만 가능하면 유지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5만원을 넣을 수 있으면 유지, 25만원이 부담스럽다면 해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만약 민간 분양을 노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괜히 어중간하게 10만원, 20만원 넣을 거라면 차라리 해지하시고 그 돈으로 다른 재테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했으면 하는 재밌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